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9월 8일 신박사의 팬딩 이제 주도주 조기 탐지 시스템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상간에 지금 미국 증시 급락으로 많은 어떤 분석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천히 보고 내용들 보면서 그런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주도주를 계속 탐색하는 시간, 위클리 밴딩 멤버십 위클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이제 특정 업종들만의 장기 상승 국면이다라고 해봤고, 또 이제 시장 변동성이 기회인 종목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조금 더 포트를 변경한다든지 포트 종목을 또 더 유리한 종목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이제 압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계속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전략들을 바꿔 나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급락 파동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체크해 보겠지만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어떤 흐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중심으로 그 시장의 어떤 장기 상승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중심 이제 패권을 위한 섹터들 그쪽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같은. 그래서 그쪽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시장 변동성 하에서도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 많은데요. 사실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기업의 이익의 방향성들 보면 경기 침체가 왜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유튜브 그 채널 비롯해서 팬딩에서도 언급한 주식과 투자 관련 자료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이 주간 위클리 팬딩 주도주 시간은 저도 이제 이제 중요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 드리는 부분과 함께 저도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도주를 이제 바이오 주도 업종인 거는 이제 지금 불변의 어떤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도 업종 집중적인 투자 전략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진행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주도주 출현 가능성 높은 차기에 이제 어떤 기술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기존 업종 내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 정말 드라마틱하게 실적적인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추세 전환되면서 다시 또 차기 주도권을 쥐는 업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도 다시금 또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시장에서 한 번도 시세 주도권을 졌던 적이 없었던 그런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는 어떤 그런 섹터가 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그냥 각계 전투식의 시장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업종이 주도권을 쥐지 못했던 6년의 박스권 장세였어요. 근데 이제 그 6년간의 박스권 장세 기간 동안 그 섹터 주도권을 쥐는 업종들은 나타났었죠. 화장품, 중국 관련 게임 업종도 있었고 많았어요. 바이오도 이제 그랬었고, 바이오도 지금이야 이제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지만 그때는 테마 정도였어요. 테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 업종이 주도권을 쥐지 못한 상황이 오래간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바이오 업종 뒤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제 면밀히 분석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대한 경험을 과거 이제 그래도 적지 않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을 이제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상황들을 이제 계속 제가 백으로 이제 분석을 계속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패턴들 그리고 지금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저도 최적의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것들 실마리 아이디어들을 힌트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거고 100%뭐 제가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뭐 콘텐츠 만들어 드리려고 드리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동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냥 우리가 뭐 목숨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모든 걸 그 걸고 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설렁설렁 한다든지 그냥 뭐 일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냥 뭐 회사에 있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대만 증시, 일본 증시, 상해 증시, 홍콩 증시 비롯해가지고 지금 주요 어떤 그 지표들 있잖아요.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 텍스트로 보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죠? 예. 아, 그 전에 이제 어이구 제가 이거 펼쳐놨구나.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이 2021년과 21년에 두 번의 고점 권역 부근에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어떤지 여부, 지지가 나온 어떤 구간대 가능성이 있죠. 예, 차트만 본다면.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계속 모아가는 이제 자산이 되는 거지만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예,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이 뭐 역배열 아니냐 이런 질문하셨고 역배열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격 조정의 과정이고 이게 여기 붕괴시키고 쭉 빠지면 이제 역배열의 여부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역배열이 아니죠. 그래서 정배열 역배열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외 증시 흐름을 먼저 보면요. 일단은 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우하향된 어떤 흐름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번에 금리를 좀 세게 연준이 낮출 수 있는 가능성에 좀 시장은 좀 베팅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우리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 가능성, 이게 엔화 강세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펼쳐지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포인트고요. 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이는 않습니다. 이 장기 평선 240, 481, 481 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도 보시면 이 차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이 차트가 필요 없다면 지금 여기서 지지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올지 여부 그 부분들을 보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미국 주요 이제 헬스케어 업종 지수 뭐 다우 건강 관리 업종 이런 것들은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최근에 조정받거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우상향 뭐 안정된 우상향 기조 띠고 있죠.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다우 건강 관리 지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좋은 모습들을 띠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최근에 엔비디아 조정 비롯해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 조정으로 장기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향 기조 속에서 지금 이제 이격 조정 내지는 AI 시대가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제 미국의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 다 파시면 되는데요.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시금 또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가 지금 요 정도 내려왔는 상태고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투세 관련된 것도 안타깝습니다. 뭐 그거 뭐 제가 정치인이 되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뭐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안타깝습니다. 참 규제가 너무 심해요. 한국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도 이렇게 장기선까지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고요. 상해라든지 상해 증시입니다. 이거는 뭐 고꾸라지는 장기 고꾸라지는 차트니까 뭐 중국에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예. 홍콩 증시도 보시면 역배열이잖아요. 예. 굳이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예. 뭐 홍콩으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추세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 상승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업종을 통해서 지수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소거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국내 증시.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나스닥 증시 상승 중장기 상승 추세대 속에서 이격 조정이 과정에 있고 120일선을 하회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60일선 하회, 다우는 20일선. 다우가 더 강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전저점 타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합니다. 국내 코스피가 8월 23일 이후 외국인이 4.2조 순매도인데요. 전기전자, 이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로 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대부분을 순매도, 3.9조 원 순매도. 그러니까 대부분을,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왜 팔았느냐? 미국 빅테크 조정, 엔비디아 조정이니까 한국에 그 관련된 거 뭐야? 뭐 판 거죠. 전 업종 판 게 아니라 이렇게 판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리스크가 아니라 업종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미국 업종이 연동되는 어떤 상관도를 가지는 어떤 업종에 외국인이 매도해서 빠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눈에 좀 들어오고 명확하게 지금 하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행동 패턴을 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구 미국 저렇게 급락해 가지고 야 이제 경기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고용 이런 거? 뭐 하여튼 공포심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제 반응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뭐고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말로 설명할 수 있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대응하는 전략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 과정이에요.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투자자는 그 안타깝게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대중적인 사고 안에 대중적으로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하는 거에 그냥 종속돼 버리는 그런 어떤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살 때 의사결정 과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선택이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탐구의 대상을 이제 좀 더 분석적이고 설명할 수 있게 해석을 해내야 그거에 따른 어떤 전략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동기간 보니까 외국인은요, 의약품 쪽에서 2,400억을 순매수했어요. 이 완전히 다른 액션을 취했네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통신, 의료, 정밀. 뭔가 좀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에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의약품 쪽도 경기 방어 업종이기도 해요. 성장이자 방어 업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경기 안 좋다고 뭐 약 안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스탠스는 조금 방어적인 입장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신약주들은 좀 낙폭을 보였지만 우리가 셀트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 같은 경우 별로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뭔가 좀 시장의 좀 조정 성격을 예상하고 이렇게 좀 수급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주는 좀 리스키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약세 조정에 조금 반응하는 모습을 띄었지만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방어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인하에 대한 폭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좀 잡힌다면 오히려 뭐 신약 쪽에는 우호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또 이제 낙폭을 보이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 하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금 반복해서 짚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시장은 장기 상승 국면에 있어요. 장기 상승 국면. 네. 이건 계속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장기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뉴스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막 뭐 급락했고 뭐 어떻게 했고 고용이 안 좋고 뭐 그 분석한 뭐 리포트도 있는데 이따가 말아버렸어요. 뭐 이게 아유 뭐 그냥 혼란스럽다. 계속 그런 걸 듣고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냥 큰 그림에서 생각하십시오. 예. 미국이 왜 이러고 있느냐? 미국은 지금 자본 재조정 과정에 있어요. 팍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패권 유지를 위한 지금 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걸 보세요. 뭐가 올라가고 있는지. 빅테크, 엔비디아 이쪽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조정도 이제 그쪽이 받지만 그걸 멈출 거냐고요. 미국 정부가. 그리고 빅테크들이 멈출 거냐고요. AI에 대한 투자를. 이건 안보란 말이에요. AI, 반도체, IRA 법안이라든 칩스법, 핵물보안법. 지금 이제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세계 질서 재편 전략이란 말이에요. 미국 정부는 시장의 유동성을 해당 산업 부문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중이에요. 이는 경기 침체 논란에 포커스를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에 우리가 집중해야 함을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경기 침체 이거 뭐 논란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경기 침체 온다고 뭐 시장이 다 박살나고 그냥 끝장나는 것도 아니고 뭐 종목들이 뭐 기업들이 다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어떤 산업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 막 그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저도 막 혼란스럽고 막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막 보다가 그냥 다 꺼버렸어요 그냥. 네. 미국이 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 방향에 아니 우리나라가 재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질서를 미국이 재편하잖아요. 그리고 자금을 어디로 집행하냐고요. 미국이 자금을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든 뭐든 뭐 난리 부르시든 예. 미국 정부가 쏟아붓겠다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도 거기에 육성하려고 하고 또 대기업들도 그쪽으로만 밀고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익이 또 증가하고 산업 내에서의 그 이익이 증가하고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또 밸류 체인들이 수주받고 또 실적 나오고 이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전략을 짜면 되는 거라서 너무 저런 경기 막 어떻고 고용 어떻고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미국의 기조가 멈추지 않는 한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또 헬스케어 업종에서 미국의 기조에 부합되는 기업의 주가는요 장기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 외의 산업과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른 뭐 또 유망한 쪽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은 또 찾아서 개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 뭐 K푸드의 뭐 삼양식품 뭐 이런 것들 뭐 최근에 그렇죠? K-웨이브 관련된 종목 적으로는 저는 우호적으로 계속 보고 이제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별로 완전히 다른 투자의 전략이 필요하며 시장 추세를 의심하기보다는 업종별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필승의 전략이다. 예,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자고요. 예, 그래서 괜히 막 우리가 중심적인 어떤 투자 전략의 기조에서 막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전략과 종목들을 찾아내고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 흐름이 또 중요하겠죠.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매주마다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헬스케어 업종, 반도체 업종, 2차전지 업종, 금융 업종, 자동차 업종, 게임 업종, 인터넷 업종. 이게 이제 시총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어떤 상위 업종이고 나머지 또 섹터 단으로도 있습니다.
섹터 단으로는 이제 제가 종목별로 이제 짚어보는 시간 드리고, 예, 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봐야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먼저 이제 코스피 업종 지수 차트 흐름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은 사실 쫙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이제 3,316포인트 고점을 찍고 22년도 10월 달에 이제 저점 영역을 이렇게 형성시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올리는 형태로 23년 1월 초를 형성시켰죠. 이때 이제 제가 요때 이제 바닥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저점을 이제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는 패턴으로 돌려 세울 때 차기 주도 업종 2차전지 업종을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수도 이제 그 뒤로 이제 저점을 형성시키고 이제 장기선에 이제 저항만 받다가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매물을 흡수하는 패턴을 보였죠. 이를 통해서 이제 중장기 추세 전환의 가능성, 차트 심리론상 중장기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높였는데 여기서 중기 이평선 지지가 나오면서 완벽하게, 확률적으로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패턴으로 다시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 상위 또 이제 장기 이평선 부근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추세는 완벽히 전환된 걸로 확인이 됐고, 주도 업종 2차전지 업종이 나타나서 시세 분출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해당 업종에 이제 고점의 패턴이 나오면서 보수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다시 또 밀리는 흐름을 내다가 23년도 이제 말쯤에 재차 이제 저점을 다시 또 높이는 패턴으로 이제 추세는 업종 이제 시장이 아예 추세는 전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업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반도체였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 계속적으로 이제 주도 업종 상반기까지 계속 분석을 해드렸고, 아예 이제 이평선 밀집과 장기평 돌파 이후 지지에서 추세를 잡고 중기평선 지지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의 고점 약간 보수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도달하게 됐었죠. 그대로 이제 좀 낙폭을 보이는 또 8월 달에 급락 장세가 연출됐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급락 뒤에 항상 뭐가 나타났습니까? 새로운 주도 업종이 시장에 출현을 했죠. 이미 이제 바닥은 다지고 올라오고 있었던 업종 내에서 이제 그 다음 수급을 밀어붙일 만한 명분도 뚜렷하게 나오는 것들을 메이저 수급들은 찾으면서 이 바이오 쪽으로 그대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것도 바이오 업종이었죠. 그래서 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재차 밀리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이. 그렇죠? 이 과정이 있죠. 지금 코스피 지수 저점을 형성했던 22년 10월부터 이제 혹은 이제 21년 고점을 형성했던 지점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낙폭을 세게 보였고 재차 이제 저점을 높일지 여부,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저점을 다시 또 붕괴하면 조정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길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고 돌려 세우는 형태의 패턴이 중요한데요. 그럴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일단 확률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대 자체를 상승 추세대로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률은 높은데 뭐 또 이제 확률만으로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돌려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무슨 업종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까라는 거는 과거에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들어올릴 때 2차전지 업종이었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정배열 전환되고 있었던 이제 업종이었던, 여기서는 저점을 다시 또 여기보다 높였어요. 반도체 정배열 만들고 있었던, 그러면 여기서 낙폭을 보였지만 저점을 여기보다는 높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높인다 하면 무슨 업종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론과 또 수급 구도, 또 주도 이제 업종 간의 어떤 그 순환 구조,
순환 구조. 수급이라는 게 어디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또 분산되고 쏠림 벌어지고 분산되고 이런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이 작동 원리에 하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돈이 모든 업종에 쏠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전략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 이런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논리를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가지는 게 좀 필요하다. 헬스케어 이제 코스닥 업종은 조금 더 안 좋아요. 코스닥 업종은 이제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요. 사실 2차 전지하고 뭐 반도체도 적지 않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소형주들이요. 중소형주들이 저번 시간에 한번 좀 체크해드렸죠. 처참합니다. 지금 52주 신저가를 진짜 대부분 52주 신저가 내고 있어요. 중소형주들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짚고 있는 종목들이야 이제 그래도 이제 성장 산업의 막 그런 종목들이지만 막 시총이 이제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시총이 2천억 안 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 인트론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경동제약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차이가 되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오성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파워로직스 이런 것들 뭐 우리바이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뭐 잘 못 들어본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략을 짜야 될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메이저의 시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닥은요 조금 추세가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또 깨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 저점은 여기서 좀 올렸다가 여기서 안 깨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요 저점을 깼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2차 전지 업종이 바닥을 찍는 흐름들을 좀 최근에 패턴을 보여줬고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의 추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쪽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완전 추세 하락으로 가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미국의 세계 질서 재편에서 보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추세 완전 꺾이고 막 이렇게 좀 보지는 않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추세 상승의 흐름을 명확히 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초록색하고 이 분홍색이 120일, 60일 선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지지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도체 업종은 8월 초 급락 지점을 이탈해서 저점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렇다고 뭐 실적이 나오는 업종에서 뭐 무지기시로 막 내리막을 계속하는 그런 패턴까지는 나오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좀 최근에 이제 바닥 다지고 반등했지만 제가 이제 제한적 상승 얘기 드렸죠. 그 부분은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가는 명분이 지금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또 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금융업종은 상승 추세, 하반기 바이오하고 금융업종이 상승 추세라 했죠. 하반기 상승 추세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동차는 조금 약해진 시세 탄력이 좀 약화된 어떤 흐름 내고 있고 게임은 이제 뭐 크래프트 비롯해서 이제 장기선을 좀 돌파 또 횡보 권역하면서 물량 소화 이런 과정이고 IT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장 주요 산업 내에서 업종 내에서 안 좋죠. 20에서 돌파하면서 바닥의 가능성을 높이다가 다시 고꾸라지면서 조금 부정적인 센트 이상의 어떤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업종별로 짚어보고 또 글로벌 시장 전체로 짚어보고 또 이제 지금 시장의 국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큰 그림 하에서도 보면서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